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리처드 라이너, 데이비드 샤피로입니다. 출판은 북플레저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 여행을 하는 여행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담는 가방이 필요합니다. 가방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능한 한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담을수록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기회가 왔을 때 딱 필요한 물건을 꺼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방에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물건을 꾹꾹 눌러 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가득한 황무지와 같다면 이 인생의 여행 가방은 더욱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싸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책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는 가방의 그 짐들이 정말 모두 필요한 게 맞냐? 가방 안의 물건들이, 수많은 그 물건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느냐? 물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어려움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낯선 장소를 여행하면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방에 담긴 물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방에 아무리 많은 물건을 눌러 담는다고 해도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삶에서 과연 어떤 문제든 다 막아낼 수 있는 요술 가방을 꾸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도라에몽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요술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컨셉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서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는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크고 무거운 그 가방이,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담긴 수많은 물건들이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위한 것들일까요? 과연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엉켜있는 삶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오랫동안 짓눌려온 존재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 언제든 가방을 풀고 짐을 덜어낸 뒤 다시 꾸릴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꾸린 가방을 들고 일어나 눈앞에 펼쳐진 삶을 보자. 진정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줄 새로운 길이 별자리처럼 펼쳐질 것이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 남은 여행을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가방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여행 가방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그것이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의 표현을 빌려서 중년의 시기를 인생의 오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의 오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 여행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인생의 가방을 다시 꾸리는 것, 그리고 과연 그 가방에서 어떤 물건들을 빼내고 어떤 물건들을 새로 채워야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우리의 가방을 이런 목표를 위한 물건들로 채운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물질과 일, 소유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 그저 우리 자신인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방에서 꽤나 많은 물건들을 빼내고 가벼운 가방을 맨 채로 남은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본문 중에서 짧게 발췌해서 이런 관련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기꺼이 받아들인 뒤 앞을 향해 나아간다. 여기까지 이것으로 됐다. 낡은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가방을 다시 꾸려야 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가방을 새로 쌀 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의 가방을 새로 쌀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지루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분명히 가방을 더 잘 꾸리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방을 새로 꾸리는 과정에서도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꾸린 가방을 메고 훨씬 더 잘 웃으며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심지어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나아가다 보면 상황은 지나가고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정신입니다. 결국 삶은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이고 또 그렇기에 행복 또한 움켜잡을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끼고 즐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삶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행복을 찾아 움켜쥐는 것부터가 애초에 글러먹은 시도일 뿐이다. 행복은 붙잡자마자 시들기 때문이다. 사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작업도 그렇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탐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베이스 캠프 같다.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당신 안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이 책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책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우리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마사이족의 격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미타이 오이드파 오이투무라 아케 에타이 라는 말입니다. 해석해보자면 내일의 목적을 갖고 열정을 다해 오늘을 살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행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희망적인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오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점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리처드 라이더, 데이비드 샤피로 지음, 북 플레저. 프롤로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인생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마사이족의 격언. 어느 늦은 오후, 세렝기티의 고원지대를 여행하던 중 딕은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될 하나의 질문과 마주쳤다. 그의 동부 아프리카는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대한 평원은 바싹 말라 온통 먼지뿐이었고 강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었다. 풀이 자라던 벌판에는 마른 지푸라기들만 바람에 흩어지고 평원을 물들이던 색색의 꽃들도 제 빛깔을 잃은 지 오래였다. 푸석푸석한 평원 위로는 황토색 먼지만이 제멋대로 휘날리고 있었다. 멀리 지평선을 배경으로 3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물을 찾아 떼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이 사라진 대신 동물의 기나긴 행렬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평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비참한 풍경이었지만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기도 했다. 여행은 어느덧 중반쯤 와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풍경은 이 여행을 떠나게 만든 삶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해가 기울 때쯤이면 신기루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날이 저물어도 뜨거운 열기는 마치 악몽처럼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우리 일행은 랜드로버 안에서 마치 낡은 헝겊 인형처럼 널브러져 마른 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문을 확 닫아도 차체의 작은 틈새로 쉴 새 없이 먼지가 스며들어왔다. 모두들 꼼짝없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점점 갈라진 땅바닥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12명의 중년으로 구성된 탐험가 일행은 이미 1만 1200km를 행군한 터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내적 탐험이라는 진지한 주제를 가슴에 품고 아프리카와 나 자신에 맞서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각오로 떠나왔지만 어느새 그들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특히 리더 역할을 맡은 딕은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끝없이 터지는 성가신 일들로 인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일행은 고원에 위치한 작은 마사이족 마을인 마가두루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야영을 한 뒤 아침에 떠날 예정이었다. 마을로 들어서자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마사이족 남자가 갑자기 일행 앞에 쓱 나타났다. 그는 기다란 창을 땅에 박고 한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에 받친 채 외가리처럼 서 있었다.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허리춤에 달린 작은 칼을 바로잡더니 돌연 낡은 담요를 활짝 펼쳐 몸에 둘렀다. 그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어딘가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초점 없는 그의 시선은 일행의 등 뒤로 펼쳐진 메마른 평원을 향해 있었지만 동시에 이 낯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다. 자신만만하고 진지한 그의 얼굴에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활짝 웃으며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섞어가며 인사를 건넸다. 잠보, 우리 봄마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이드인 데이비드 피터슨과 재빨리
몇 마디를 나누더니 옆에 있는 가축 우리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관목 수풀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딕은 데이비드에게 물었다. 뭐라는 거죠?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들이 자기네 소똥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한다는군요. 그 한마디가 서먹서먹하던 분위기를 금세 날려버렸다. 일행의 웃음소리는 공중으로 퍼져나가 원주민들의 웃음소리와 한데 어우러졌다. 마사이족 사나이는 자신을 타데우스 올 코이에라고 소개했다. 마을의 족장인 그는 정중하게 딕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곧이어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코이에는 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영어도 그곳에서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째서 문명의 이기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이는 40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는 여기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족장인 것 같았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 생활에 깊이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내적 충만함과 안정감이었다. 마사이족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몹시 경계하고 의심하는 편이지만 다행히 일행은 코이에 덕분에 이방인 취급을 면할 수 있었다. 코이에는 사교적이고 재치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언어와 관습의 장벽을 초월하고 일행과 자기 부락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그의 가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두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마사이족에게 가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날 때 딕은 보기만 해도 눈부신 자기 배낭을 뽐내듯 걸머졌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벼운 최신 배낭이라 물건을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었다. 겉에는 수많은 버클과 걸쇠, 지퍼가 달려있고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칸칸이 붙어 있었으며 안에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낭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광고판과도 같았다. 딕에게는 짐을 줄일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일행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구급상자를 비롯해 즐거운 여행에 필요한 잡동사니들까지 빠짐없이 챙겨 넣어야 했던 것이다. 딕은 보이스카우트 출신은 아니었지만 유비무환이라는 그들의 모토를 신봉했으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